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은 정글만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연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일부러 차 앞으로 튀어나와서 다친 척하고 저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겁니까? 비로소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셨군요. 이것으로써 중국에 살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획득하신 겁니다. 전대광은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다.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그런 편이지요. 저렇게 생쇼를 해서 100위안만 뜯어내도 힘들게 노동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차들은 이렇게 밀려대고 언제까지 저렇게 연극을 할 작정일까요? 엿장수 맘대로 되지요.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3시간이나요? 예, 몇 년 전 난징 그러니까 남경에 갔다가 꼭 이런 식으로 걸려 3시간 버티고 나서 100위안으로 쇼부를 받죠. 아휴, 3시간씩이나. 원장님도 지금부터 버티기 작전에 빨리 익숙해져야 해요. 만만디라는 말 아시죠? 그게 중국 사람들의 특질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반대로 그저 빨리빨리 성질이 불같이 급하잖아요. 만만디 앞에서 성질 급한 것은 판판이 백전백패예요. 우리나라 상사원들이 중국 땅에서 갖는 최대 약점이 그 성질 급한 겁니다. 초창기에 너나 없이 그 약점 때문에 숱하게 애먹고 당하고 그랬지요. 성질 급하다 보면 재물에 몸달아 이쪽 폐 다 까보이며 질질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상선으로 성공하려면 중국 사람보다 더 느긋하고 두둑하게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을 쌓는 게 기본 조건이고 절대 조건이에요. 물론 상사원만이 아니고 누구나 중국에 살려면 그 만만디 훈련을 계속해야만 해요. 혼자 성질 급하게 바둥거려봤자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제 몸만 상하니까요. 마침 저 친구가 좋은 기회를 제공했어요. 이게 바로 중국다운 좋은 관광거리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마음 편하게 지구력 키우는 도넛 닦으세요.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한숨 주무셔도 좋고요. 전대강은 또 기지개를 켜고는 머리를 의자 받침대에 부렸다. 아니 저건 뭐지요? 저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면서 우리한테 손가락질도 하고 뭐라고 떠들어대고 그러는데 서화원이 뭔가 불안한 기색으로 건너편 인도를 향해 턱짓을 했다. 이런 일 생기면 의례껏 모여드는 장사꾼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공짜 구경 좋아하기로도 아마 세계 1등일 겁니다. 전 대광은 인도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피식 웃었다. 근데 저 사람들 무슨 말들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냥 구경만 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구경을 더 재미있게 하려고 제각기 관람평이랄까 훈수를 두는 것이랄까 말이 되든 안 되든 중구난방 떠들어대는 거예요. 저거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피가 안 나니 죽지는 않는다. 저거 얼마나 받게 될까? 1,000위안? 에이, 피 한 방울도 안 나는데 무슨 1,000위안. 재수 좋아야 200에서 300이지. 공안이 오면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야 재수지. 공안이 나타나면 저 차주인이 내려서
병원으로 가서 진찰하자. 모든 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 해버리면 저 친구는 땡전 한 입 구경 못하고 헛물만 켜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떠들어대고 있는 거지요. 전대광이 달변으로 말하고는 병뚜껑을 열어 녹차 한 모금을 마셨다. 자기 때문에 도로가 막히거나 말거나 사방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거나 말거나 그는 그저 무사태평이었다. 참 이상한 나라도 다 있다. 뒷골목도 아니고 대로상에서 저런 쇼를 벌이는 것은 뭐며,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교통순경은 왜 안 나타나는 건가? 교통순경도 만만디인가 모를 일이다. 또 베이징과 함께 중국에서 제일 가는 도시라는 데의 교통질서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하염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서하원은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죽은 듯 쓰러져 있던 남자가 느리게 일어서더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서하원이 침을 삼키며 말했다. 전대강은 무표정하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남자가 차에 바짝 다가서며 차창을 두들겼다. 전대광은 마지못한 듯 손가락에 겨우 드나들 정도로만 차창을 내렸다. 이봐, 왜 사람을 치워놓고 나와보지 않는 거야? 투박한 중국말이 차창 틈으로 밀려들었다. 공안이 오길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신도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전대광의 거침없는 중국말 대꾸였다. 공안을 뭐하러 기다려? 당신이 치료비를 물면 됐지. 공안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모든 치료비는 보험료로 해결할 거야. 네? 보험료? 남자가 벌컥 소리치며 주먹으로 차창을 쳤다. 그래, 보험료. 당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잖아. 이봐, 그러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고. 아까 넘어지면서 무릎을 길바닥에 부딪혀 아파 죽겠어. 500위안만 돼. 싸게 해주는 거니까. 그 남자의 얼굴은 비굴하게 변해 있었고 목소리는 사정조였다. 좋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이것으로 끝내. 전대강은 100위안짜리 한 장을 꺼내 차창 틈으로 내밀었다. 그 남자는 순식간에 돈을 낚아챘다. 그리고 쫓기듯이 자전거 쪽으로 달려갔다. 40분 걸렸어요. 서화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저놈이 그래도 손님 대접할 줄은 아는 놈인데요. 전대강은 차를 출발시키며 빙긋 웃었다. 아휴, 저런 사람이 많으면 참 살기 힘들겠는데요. 서화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까지 내쉬었다. 아닙니다. 별로 걱정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에도 저런 인간들 심심찮게 있잖아요. 여자들 차만 골라 뒷바퀴에 발 집어넣고 공갈 협박치는 것들, 골목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접촉사고 일으켜놓고 보험금 빼먹는 것들, 그런 얌체족들은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디에나 미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다 있어요. 저런 인간들 그저 가볍게 봐주고 중국 정부에 거주세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의 도끼로. 서원이 또 소리쳤다. 전대강은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었다. 승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왼쪽으로 꺾어 돌고 있었다. 그 차는 전대강의 차 오른쪽 차선을
달리고 있다가 느닷없이 왼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었다. 그건 추월이 아니라 유턴을 하는 거였다. 위험천만한 그런 불법 유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서하원은 여전히 천장 손잡이를 붙든 채 불안한 눈길을 좌우로 회전시키기에 바빴다. 인도로 치고 올라가는 차가 있는가 하면 길 한복판에 오토바이와 리어커를 세워놓고 두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싸우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여자 바로 앞에서 차 한 대가 엔진 비명을 지르며 급정거를 하고 있었다. 저건 정말... 서하원은 질겁을 하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가 본 것은 역주행에 오고 있는 차였다. 괜찮다니까요. 여기선 흔한 일이에요. 전대광이 태평스럽게 말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중국 최고의 도시에서. 서하원은 한탄하듯이 말했다. 놀라지 마세요. 이래도 상하이가 교통 질서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뭐라고요? 서하원은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짓더니 그럼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야 물론이지요. 한 해에 7만 명 이상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것도 세계 1위의 기록이지요. 차가 날마다 불어나고 있으니 스스로 기록갱신을 해나가면서 아이쿠 7만 명이나. 서하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그리 놀랄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4,500명 정도가 천국행이 됩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아주 양호한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 반대예요. 14억 대 5천만. 인구 비례로 따져보세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게 얼마지? 서는 암산하기에 바빴지만 앞을 살피는 것 또한 바빠 얼른 답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호텔에 다 왔습니다. 전대광이 가뿐한 목소리로 말했다. 호텔 시장은 흔히 말하는 5성급 호텔을 비웃을 만큼 으리으리하고 번들번들했다. 드넓은 노비는 천연색 대리석들로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고 하늘 높이로 솟아있는 천장은 가슴 트이는 해방감과 함께 웅장미를 과시하고 있었다. 서너 층에 이르는 저 높은 공간에 호텔방을 배치하면 꽤나 많을 것 같았다. 저 시원한 공간을 위해 그 이익을 포기하다니. 서하원은 그 공간을 올려다보며 호텔 주인의 배포와 안목이 예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질서한 도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그 높고 큰 공간의 시원함으로 풀리고 있었다. 체크인 다 끝났습니다. 호텔이 마음에 드세요? 여권과 방키를 내밀며 전 대광은 이미 서하원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눈치였다. 어휴, 굉장히 호화롭군요. 보통 5성급 호텔하고는 영 달라요. 이게 특별히 좋은 건가요? 서하원은 노비를 다시 둘러보며 말했다. 아닙니다. 상하이 보통 호텔들이 다 이 순위입니다. 호텔 시설 나쁜 유럽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 기죽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지은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야드 북리딩의 브루스 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